여러분, 만약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면 믿으시겠어요? 그냥 정보를 막 외우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AI가 진짜 추론의 세계로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바로 그 혁명의 한가운데로 핵심 인물의 눈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, Attention is all you need. 이게 그냥 뭐 근사한 문구가 아니에요. 이 한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.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의 모든 AI, 그 시작을 알린 2017년에 바로 그 전설적인 논문 제목입니다. 그리고 그 논문의 저자 중 한 명이 바로 이 사람, 우카시 카이저입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챗 GPT 있잖아요. 그 심장, 트랜스포머 기술을 만든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거죠. 말 그대로 AI의 과거를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AI의 역사를 크게 두 시대로 나눠서 한번 탐험해 볼 건데요. 첫 번째는 카이저가 그 문을 활짝 연 스케일링의 시대,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바로 추론의 시대입니다. 좋습니다. 먼저 AI의 첫 번째 세계 스케일링 패러다임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게 뭐냐면 바로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을 탄생시킨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, 크면 클수록 좋다가 지배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스케일링 시대의 철학은요,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. 그냥 모델을 무조건 크게 만들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는 몽땅 다 쏟아붓는 겁니다. 그럼 똑똑해질 거다 이거였죠. 핵심 임무도 딱 하나, 다음 단어 맞추기. 이 정말 단순한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AI가 사람처럼 글을 쓰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이 방식이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. 카이저가 직접 얘기하듯이 AI한테 먹일 인터넷 데이터를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. 비유하자면 더 똑똑해져야 하는데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전부 다 읽어버린 거죠. 더 배울 게 없어진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더 이상 외울 데이터가 없다면? 맞습니다.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죠. 카이저는 바로 이 지점을 AI의 새로운 시대, 즉 추론 패러다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두 패러다임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입니다. 자, 스케일링의 목표는 뭐였죠? 다음 단어 예측이었죠? 그런데 추론은요? 정답 찾기가 목표예요.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. 그냥 답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답에 도달하는 그 과정 자체를 배우는 거죠.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바로 데이터입니다. 인터넷 전체 데이터? 필요 없어요. 아주 훨씬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. 카이저도 말했듯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 같아요. 하지만 그 성장 속도는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.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의 능력은 진짜 시작에 불과한 걸지도 몰라요. 아니 근데 기계가 생각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그 똑똑해 보이는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작동 원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. 이 과정이요, 꼭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거랑 비슷해요. 먼저 사용자의 질문, 즉 프롬프트를 분석하죠. 뭘 물어보는 거지? 하고요. 그 다음엔 답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. 일종의 작전 계획 같은 거죠. 그리고는 직접 실행해보고, 틀렸네? 그럼 다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고,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거친 끝에 마침내 최종 답변을 딱 내놓는 겁니다. 이런 놀라운 학습 과정의 비밀, 그 핵심에는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강아지 훈련시킬 때 잘하면 간식 주는 거랑 똑같아요. AI가 정답에 가까워질 때마다 보상이라는 점수를 주는 거죠.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AI는 단순히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는 전략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. 이 효율성 차이 정말 믿어지세요? 옛날 스케일링 모델이 어떤 걸 마스터하는데 100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했다면 지금의 추론 모델은 단 5,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똑같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뭐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죠.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효율적인 AI가 나왔다니 그럼 이제 정말 영화에서처럼 인류를 뛰어넘는 초지능이 곧 나오는 걸까요?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는 아주 현실적인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AI가 더 빨리 발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.
그 궁극적인 병목 현상의 원인이 과연 뭘까요? 놀랍게도 카이저의 대답은 무슨 복잡한 알고리즘 같은 게 아니었어요. 바로 하드웨어였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GPU, 그러니까 컴퓨터 칩이 부족하다는 것, 그리고 그걸 돌리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AI가 생각 한번 할 때마다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만큼의 전기가 사라지는 겁니다. 그렇지만 카이저는 이런 물리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관적이에요. AI의 겨울 같은 건 오지 않을 거다. 오히려 앞으로 1, 2년 안에 우리 사회를 통째로 뒤흔들 만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. 와, 기대되면서도 솔직히 좀 무서운 속도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기술의 발전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어요.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이건 더 이상 기술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.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죠. 카이저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. 이 강력한 AI를 앞으로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건 AI를 만드는 개발자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책임과 선택은 바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. AI의 발전 속도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. 그건 거의 확실해요.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죠.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과연 우리 사회가, 우리가 지혜롭게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미래를 살아갈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겠죠.